안녕하세요. 김정원 탁구레슨의 김정원 관장입니다. 자, 우선 요번에 새로 찍게 되는 영상이 드디어 파트 3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레슨을 시작할 때는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모르고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정말 이렇게 다들 이 유튜브의 영상을 좋아해 주시고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트 3에 새로운 5가지 기술을 새로 선보이려고 합니다. 일단 5가지 기술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원래대로라면 이 영상을 첫 번째로 찍어야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미뤄지다 보니 요번에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떤 영상이냐면 스트레칭입니다. 기술의 영상보다 저는 이 스트레칭의 영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나서 이 생체분들, 생활체육분들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스트레칭이 별거 없이 나는 화 치다가 포핸드 치다가 몸 풀다가 준비를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레슨을 진행하다 보면 부상 때문에 레슨을 그만두시거나 탁구가 너무 좋지만 쉬셔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덜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저희들이 스트레칭 편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첫 번째 영상의 스트레칭 편이 어떻게 준비되냐 하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우리 실제 이 실업 선수들, 실제 선수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시간을 가지고 스트레칭에 투자를 하는지 그 점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실제 실업 선수들이 어떻게 스트레칭에 투자를 하고 어떠한 시간만큼 가지고 가는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직접 레츠런 팀의 서효연 선수라든지 현정화 감독님께 부탁을 해서 그 레츠런 팀이 스트레칭 하는 모습을 직접 담아왔습니다. 실업 선수들이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도 한번 봐보시고요. 그 점을 토대로, 그 영상을 토대로 해서 현역 지금 현재 트레이너 선생님을 초빙을 해서 이 우리 생체분들, 생활체육분들에게 어떠한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실제로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을 많이 토론을 해서요. 너무 길게 가져간다면 실제 이 탁구장이라든지 그 탁구를 치기 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솔직히 힘든 점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업 선수들은 조금 더 길게 하지만 우리 생체분들은 굉장히 조금 알차고 조금 더 엑기스만 뽑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10분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앞으로의 부상 방지라든지 적어도 운동하기 전 이 정도만큼은 꼭 준비를 해주십사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기술, 5가지 기술을 준비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들어서 이 영상이 첫 번째로 공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스트레칭 영상이 첫 번째로 공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어떠한 영상이 언제 제일 먼저 올라갈지는 아직은 공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부터 4가지의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술은 일단 커트볼이에요. 저희가 포핸드와 백핸드 그리고 푸시와 드라이브 같은 기술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는 커트볼, 상대방의 커트볼에 대한 드라이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커트볼을 드라이브를 거는 기술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루프 드라이브부터 스핀, 파워 드라이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드라이브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루프 드라이브입니다. 그 이유는 이 루프 드라이브를 걸므로써 구사할 때 이 회전을 주는, 이 스핀을 주는 이 느낌을 아신다면 그 이후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 이후에 원하시는 드라이브를 구사하실 때 제일 도움이 되는, 바탕이 되고 기본이 되는 드라이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번에 루프 드라이브를 먼저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핸드 커트볼에 대한 루프 드라이브를 찍을 것이고요. 포핸드 드라이브하고 똑같은 백핸드 드라이브, 커트볼에 대한 백핸드 드라이브를 찍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2가지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3번째 기술은 저희가 파트 2에서 보여드렸던 중진 백핸드 드라이브,
이 중진 백핸드 드라이브는 굉장히 동작이 크고 강한 기술, 큰 기술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기술을 먼저 보여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요청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기술을 좀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느 걸 먼저 찍을까를 굉장히 고민이 있었어요. 좀 큰 기술을 하나 넣고 싶어서 넣었던 거지 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 3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가장 원하시는 듯한 느낌의 전진 백핸드 드라이브입니다. 이 전진 백핸드 드라이브는 강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연결성의 드라이브, 그리고 이 연결을 위주로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부담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빠른 박자로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테이블이 전진해서 들어가는 전진 백핸드 드라이브를 네 번째로 넣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기술. 자, 다섯 번째 기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쇼트라는 기술이에요. 저희가 파트 1에서 쇼트의 기술을 진행을 했어요. 그렇지만 탁구의 가장 장점은 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다라는 것을 저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지금도 그렇고 항상 그거는 모든 레슨을 할 때도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쇼트를 또 하느냐 하면 전에 알려드렸던 기술과는 또 다른 쇼트입니다. 뭐가 있냐면 전에 알려드렸던 쇼트는 조금 더 힘이 있고 그리고 좀 더 안전성이고 예를 들자면 남자의 느낌이라면 요번에 알려드릴 쇼트는 느낌은 여자 쪽의 쇼트의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분이 꼭 이 쇼트를 하지 말라라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첫 번째 파트 1에서 알려드렸던 그 쇼트가 자기 탁구하고는 조금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이 쇼트가 요번에 파트 3에서 보여드리는 쇼트의 방식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 힘이 없거나 조금 더 손목 사용을 조금 더 많이 하는 쇼트의 기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쇼트가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다를 뿐이지 틀리다라는 쇼트는 아닙니다. 다른 쇼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쇼트 더 많습니다. 더 앞뒤로도 더 많이 진행을 할 거예요. 두 가지 쇼트를 비교를 해보시고 자기 탁구에 조금 더 맞는 쇼트의 기술을 구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5가지 기술을 이번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 얘기는 기술 설명하고는 조금은 다른 얘기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좀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뭐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술을 구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동영상을 많이 연속으로 보시고 하다 보면은 거는 방법, 구사를 하는 방법은 아실 수 있지만 그것이 마스터한 게 아닙니다. 그 기술에 대한 것을 마스터를 하려면 물론 기술을 거는 방법을 아시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테이블 앞에서 내가 이 기술을 실제로 걸 수 있어야,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지만 마스터를 하는 건데 이 기술을 거는 방법을 아신다고 해서 마스터를 하신 것처럼 다음 기술을 넘어가 버리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동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많이 줄어듭니다. 끝까지 많이 보시고 한번 보셨다고 해가지고 아신다고 해서 넘어가지 마시고요. 꼭 여러 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기술에 대한 거를 본인이 직접 테이블 앞에서 구사를 하실 수 있을 때 그때 진정 마스터를 했다라고 꼭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지만 그 다음 단계 또한 걸기 쉽습니다. 구사하기 시기가 훨씬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가 중요한 겁니다. 기본기 때부터 확실히 마스터를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꼭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 동영상을 찍을 때부터 처음부터 굉장히 걱정을 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동영상을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동영상의 이 탁구를 구사하는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전부 다 잡아드릴 수는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알려드리는 이 기술 방법과 어떠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점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제일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이런 점이에요. 탁구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탁구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매력이고요. 그 매력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기만의 스타일로 탁구를 만들어 가시는 점이 탁구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꼭 말씀드렸어요. 그 점을 절대 잊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거와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꼭 틀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알려드리는 게 똑같고 제가 알려드리는 게 정답이라면 저도 큰일 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레슨을 받지 않으신다면 저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분이 실제 뭐가 문제인지를 볼 수 있는 그 현장에서 보는 점이 가장 정확하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그 본인의 신체와 나이와 그 체격 조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토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점을 꼭 잊지 마시고 진행해 주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점 꼭 잊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파트 3가 이 5가지 기술로 이제 들어갈 텐데, 저도 굉장히 긴장이 되고, 이제부터는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스폰서와 협찬사가 붙어서 조금은 더 좋은 영상을 찍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더 긴장도 되고요. 앞으로 더 많이 이 파트 3 영상도 지켜봐 주시고요. 자, 김정훈의 탁구 레슨 파트 3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럼 파트 3 레슨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픈 1부가 되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